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평생 권력의 정점에서 살던 한 남자가 하루아침에 모든 걸 버리고 시골 경로당으로 숨어들었다는 이야기를 오늘부터 들려드릴 이 사연은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경상북도의 작은 마을 봉화군 석포면 인구 2,000명도 안 되는 이곳에 석포 경로당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9시면 어김없이 모여드는 어르신들이 계시죠. 어이, 박씨, 오늘도 패 줬나? 뭔 배 좋아. 어제 또 5,000원 날렸는걸. 70대 박순덕 어르신과 김영철 어르신이 화투판을 벌이며 시끌벅적합니다. 한쪽에서는 75세 최봉순 할머니가 뜨개질을 하며 동네 소식을 전하고 계시고요. 마을회관 앞 느티나무 베어낸다더라. 도로 넓힌다고. 아이고, 그 나무가 몇 년 된 건데. 이런 평범하고 소담한 일상이 흘러가던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경로당 유리문이 조용히 열리면서 낯선 노인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키는 중간 정도, 머리는 반백의 단정한 스타일. 회색 점퍼에 검은색 운동화를 신고 계셨는데 뭔가 다른 분위기가 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소리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나직하지만 묵직한 울림이 있는 음성. 화투를 치던 어르신들이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르신 어디서 오셨어요? 박순덕 어르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60년 넘게 이 동네에 살면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자부하던 분이셨거든요. 김만호라고 합니다. 며칠 전에 마을 끝 빈집을 얻어서 앞으로 자주 뵙게 될 것 같습니다. 말은 정중했지만 뭔가 거리감이 있었어요. 다른 어르신들처럼 스스럼 없이 다가오는 느낌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경계선을 유지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아, 마을 끝 빈집. 그럼 옛날 이시댁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김영철 어르신이 화투패를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그런데 고향이 어디세요? 사투리가 좀 어색하신데. 순간 김만호 어르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마치 예상했던 질문이지만 대답하기 싫어하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서울 쪽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이제 시골에서 조용히 지내고 싶어서요. 아, 그러시구나. 자리에 앉으세요. 뭐라도 드시고. 최봉순 할머니가 친근하게 말씀하셨지만 김만호 어르신은 정중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좀 둘러보고 가겠습니다. 그분은 경로당 안을 천천히 둘러보셨어요. 오래된 탁자, 달아빠진 의자들, 벽에 걸린 어르신들 단체 사진을 유심히 보시더니 작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순덕 어르신이 속삭였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 저 양반 말투도 그렇고 옷 입은 것도 그렇고. 맞아, 보통 사람 같지가 않아. 뭔가 있어 보이는데? 김만호 어르신이 나가신 후 경로당은 온통 그분 얘기로 시끌시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분이 경로당에 오신 진짜 이유를, 그리고 그분의 정체를 아무도 몰랐거든요. 다음 날부터 김만호 어르신은 매일 경로당에 나오셨어요. 하지만 참 이상한 분이셨습니다. 화투는 룰도 모르시고 노래방에서는 어색해하시고 심지어 막걸리도 제대로 못 드시는 거예요. 이 양반 진짜 시골에서 살아본 적이 없구만. 그런데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김만호 어르신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김만호 어르신이 경로당에 나타나신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9시 30분 어김없이 나타나셔서 구석진 자리에 조용히 앉아 계셨어요. 다른 어르신들이 시끌벅적하게 화투를 치고 떠들어도 혼자만 멀뚱멀뚱 마치 다른 세상 사람 같았습니다. 야,
저 양반 정말 이상해. 박순덕 어르신이 화투패를 섞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하투도 모르고 장기도 못 두고. 도대체 지금까지 뭐 하고 살았던 거야? 그러게 말이야. 막걸리 한 잔도 제대로 못 마시더만. 최봉순 할머니가 뜨개질 바늘을 놓으며 끼어들었어요. 그리고 말하는 거 봐. 너무 점잖아. 마치 무슨 높은 사람 대하듯이 하잖아. 그때였습니다. 경로당 문이 열리며 김만호 어르신이 들어오셨어요. 순간 경로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안녕하십니까? 김만호 어르신이 정중하게 인사하셨지만 어르신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어요. 평소 자리인 구석으로 걸어가시는데 김영철 어르신이 갑자기 화투패를 탁 치며 말했습니다. 김 씨,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 네. 지금까지 뭐 하고 사셨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시작했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모두 김만호 어르신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김만호 어르신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한동안 말없이 서 계시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어떤 회사요? 큰 회사였습니다. 대답이 너무 애매했어요. 박순덕 어르신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큰 회사가 뭔 큰 회사예요? 대기업이야 뭐야? 공장이야 사무실이야? 사무직이었습니다. 김만호 어르신은 더 이상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어르신들의 추궁은 계속됐습니다. 사무직이면 월급이 얼마나 됐어요? 그리고 왜 갑자기 시골로 왔어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뭔데요? 김영철 어르신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우리도 같은 동네 사는 사이인데 서로 알고 지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숨기려고만 해요? 그 순간 김만호 어르신의 눈에 서운함이 스쳤어요. 그분이 작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조용히 지내고 싶을 뿐입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최봉순 할머니가 뜨개질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김 씨, 우리가 왜 이러는 줄 알아요? 이 동네는 60년, 70년 함께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서로 속마음까지 다 알고 지내는 사이라고요. 그런데 당신만 혼자 벽을 치고 있으니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김만호 어르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제 사정이 복잡해서요. 복잡하면 어때요? 우리한테 말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박순덕 어르신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혹시 무슨 나쁜 일이라도 했어요? 그래서 숨어서 사는 거예요? 그 말에 김만호 어르신의 얼굴이 싹 변했습니다. 평소 온화하던 표정이 차갑게 굳어지면서 처음으로 날선 목소리를 냈어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경로당 안이 조용해졌어요. 김만호 어르신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왜 자꾸 저를 의심하시는 거죠?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김영철 어르신이 발끈했어요. 잘못한 게 없으면 왜 그렇게 숨기려고 해요? 우리가 뭐 나쁜 사람들인가요? 숨기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말하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말하고 싶지 않다고? 그럼 여기 왜 와요? 혼자 집에 있으세요? 분위기가 최악으로 치달았어요. 김만호 어르신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게 불편하시면 오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경로당을 나가려는 순간 최봉순 할머니가 급히 말했어요. 아, 김 씨.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하지만 김만호 어르신은 뒤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나가셨어요. 경로당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어르신들은 서로 바라만 봤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모두가 느꼈지만 누구도 먼저 사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심했나? 아니야, 저 사람이 이상한 거야. 뭔가 숨기고 있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모두 깨름칙했어요. 특히 최봉순 할머니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김만호 어르신은 집에 홀로 앉아 깊은 생각에 빠져 계셨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경로당 불빛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나? 평생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져 왔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권력도 돈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그냥 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거든요. 여러분, 믿기시겠습니까? 이 모든 갈등의 뒤에는 더 큰 비밀이 숨어 있었다는 걸요. 김만호 어르신이 진짜로 감추고 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경로당 어르신들과의 갈등은 어떻게 풀릴 수 있을까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김만호 어르신은 경로당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어르신들은 평소처럼 화투를 치고 있었지만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누군가 빈 구석자리를 힐끔힐끔 쳐다보곤 했어요. 김 씨가 안 오네. 박순덕 어르신이 중얼거렸어요. 김영철 어르신이 화투패를 내려치며 대답했습니다. 안 와도 돼. 우리끼리도 충분해.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어요. 한편 김만호 어르신은 집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혼자 방 안을 서성거리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평생 수백 명의 직원들을 이끌어왔던 그였습니다. 회의실에서는 한마디로 모든 걸 결정지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시골 경로당 어르신 몇 분 마음을 얻지 못해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니.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경로당 쪽으로 향하는 길이 보였어요.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얼굴로 가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사과를 해야 하나? 김만호 어르신은 고개를 저었어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단지 개인사를 말하고 싶지 않았을 뿐인데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김만호 어르신은 용기를 냈어요.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어르신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안녕하십니까? 김만호 어르신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평소보다 고개를 더 숙이고 있었습니다. 최봉순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김 씨지. 어서 오세요. 그나마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어르신들은 여전히 시큰둥했어요. 김만호 어르신이 평소 자리로 향했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가만히 있었어요. 마치 처음 왔던 날처럼.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르신들은 화투를 쳤지만 예전만큼 시끌벅적하지 않았어요. 김만호 어르신을 의식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김 씨도 화투 한 판 하실래요? 최봉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김만호 어르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가르쳐 드리면 돼요. 하지만 박순덕 어르신이 끼어들었어요. 화투도 모르면서 뭘 하러 경로당에 와? 날선 말이었어요. 김만호 어르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김만호 어르신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어르신들이 도시락을 꺼내 드시는 동안 김만호 어르신은 그냥 앉아만 있었습니다. 김 씨는 점심 안 드세요?
최봉순 할머니가 물었어요. 집에서 먹겠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어요. 김만호 어르신이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르신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 정말 이상해. 맞아. 뭔가 숨기는 게 있어. 최봉순 할머니만 마음이 불편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오후가 되자 김만호 어르신이 다시 왔어요. 여전히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김영철 어르신이 참을 수 없었나 봅니다. 김 씨, 솔직히 말해보세요. 도대체 뭘 하던 사람이에요? 김만호 어르신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말씀드렸잖습니까? 회사에서 일했다고. 어떤 회사냐고요? 그게 중요합니까? 김만호 어르신의 목소리에 지침이 묻어났어요. 중요하죠. 우리는 서로를 알고 지내야 하는 사이잖아요. 박순덕 어르신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이 동네에서 혼자만 담 쌓고 살 순 없어요. 김만호 어르신이 한참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봉순 할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그냥 조용히 혼자 지내겠습니다. 김만호 어르신이 일어났어요. 이번엔 정말 포기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문을 향해 걸어가는데 갑자기 멈춰 섰어요.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실례했습니다. 그리고 나가려던 순간이었어요. 경로당 문이 벌컥 열리며 한 아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였어요. 얼굴이 새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최봉순 할머니를 향해 달려왔어요. 진우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엄마가 쓰러졌어요. 아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경로당 안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뭐라고? 수정이가? 최봉순 할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진우는 그녀의 손자였고 수정이는 딸이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는데 아무도 없어요. 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최봉순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남편은 작년에 돌아가셨고 딸은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었거든요. 어떡하지? 택시를 불러야 하는데. 그때였습니다. 김만호 어르신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모든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저한테 차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기시겠습니까?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한 순간이 말이에요. 김만호 어르신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위기를 통해 어르신들 사이의 오해가 풀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김만호 어르신이 감추고 있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저한테 차가 있습니다. 김만호 어르신의 말에 경로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최봉순 할머니가 당황했어요. 아, 그런데 김영철 어르신이 끼어들었습니다. 김 씨 차라고? 어떤 차인데? 하지만 이미 김만호 어르신은 움직이고 있었어요. 진우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할머니, 빨리 오세요. 최봉순 할머니가 황급히 따라 나갔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궁금해서 문 밖으로 나와 봤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경로당 앞에 검은색 대형 승용차가 서 있었거든요. 번쩍번쩍 윤이 나는 고급차였습니다. 저게 김 씨 차야? 박순덕 어르신이 어리둥절해했어요. 김만호 어르신이 차문을 열었어요. 할머니, 어서 타세요. 진우야, 너도 최봉순 할머니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어요. 고마워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남은 어르신들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저런 차가 얼마나 비싼 건지 알아? 김영철 어르신이 중얼거렸습니다. 박순덕 어르신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소 억은 넘을 거야. 병원까지 가는 길에서였어요. 최봉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씨, 이런 좋은 차를 가지고 계셨군요. 김만호 어르신이 운전에 집중하며 대답했어요. 아, 네. 예전에 샀던 차예요. 예전에 하신 일이 보통 일이 아니셨나 봐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김만호 어르신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 일을 오래 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수정이는 과로로 쓰러진 거였어요.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습니다. 엄마! 진우가 병실로 뛰어들어갔어요. 수정이가 미안한 듯 웃었습니다. 진우야, 엄마 괜찮아. 최봉순 할머니가 딸의 손을 잡았어요. 무리하지 말라고 했잖니. 그때 김만호 어르신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병실 입구에서 조심스럽게 서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괜찮으신가요? 수정이가 고개를 돌렸어요. 처음 보는 분이었지만 자신을 병원까지 데려다 준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김만호 어르신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죠.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었어요. 며칠 푹 쉬면 괜찮다고요. 하지만 병원비 걱정이 앞섰습니다. 수정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병원비가 그때 김만호 어르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괜찮습니다. 김만호 어르신이 이미 수납창구로 향했어요. 최봉순 할머니와 수정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녁 때 집으로 돌아왔어요. 김만호 어르신이 차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혹시 필요한 일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최봉순 할머니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천만에요. 다음 날 경로당에 나타난 김만호 어르신을 보는 시선이 달랐어요. 어르신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제 병원비를 다 내줬다더라. 그런 비싼 차를 가지고 있으면서 왜 말을 안 했을까? 최봉순 할머니가 먼저 다가갔어요. 김 씨, 정말 고마웠어요. 김만호 어르신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박순덕 어르신이 화투패를 놓고 물었어요. 김 씨, 솔직히 말해봐요. 뭘 하던 분이에요? 이번엔 김만호 어르신이 피하지 않았어요. 회사를 경영했습니다. 어떤 회사요? 큰 회사였습니다. 김영철 어르신이 끼어들었어요. 얼마나 큰데요? 김만호 어르신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직원이 10,000명 정도 됐습니다. 경로당이 조용해졌어요. 어르신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10,000명이라고? 최봉순 할머니가 놀라며 물었어요. 김만호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회장님이었다는 말씀이에요? 아, 네. 순간 경로당 안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그동안 의심하고 따져왔던 상대가 대기업 회장이었다니. 박순덕 어르신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런 분이 왜 여기까지? 김만호 어르신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싶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가족들은 어디 계세요? 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깊은 상처가 느껴졌어요. 최봉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 심했나 봐요.
김만호 어르신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이해할 만했어요. 김영철 어르신이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그날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어르신들이 김만호 씨를 대하는 태도가 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색함은 남아 있었어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김만호 어르신이 화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어색했지만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렇게. 박순덕 어르신이 친절하게 가르쳐 줬어요.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김만호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여기 와서 참 좋았습니다. 최봉순 할머니가 웃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기시겠습니까? 이렇게 시작된 작은 변화가 더 큰 기적을 불러일으켰다는 거요. 과연 김만호 어르신은 진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 어떤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까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만호 어르신은 이제 진짜 경로당의 한 사람이 되었어요. 매일 아침 9시면 어김없이 나타나셨습니다. 화투도 제법 칠 줄 알게 됐고요. 김 씨, 또 졌네. 박순덕 어르신이 웃으며 말했어요. 김만호 어르신도 껄껄 웃었습니다. 아직 배우는 중이라서요. 그런 모습이 자연스러웠어요.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최봉순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수정이가 일자리를 못 구하겠다고 하네요. 딸 수정이는 병원에서 나온 후 새 직장을 찾고 있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김만호 어르신이 조용히 들었어요.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곳에 물어볼까요? 아, 그럴 필요 없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어요. 며칠 후였어요. 수정이에게 면접 기회가 생겼습니다. 시내 괜찮은 회사였어요. 최봉순 할머니가 김만호 어르신에게 달려왔어요. 김 씨, 우리 수정이가 면접하는데 합격했대요. 김만호 어르신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행이네요. 김 씨가 도와주신 거죠? 아닙니다. 수정 씨 실력이에요.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김만호 어르신의 도움이 있었다는 걸. 그 즈음이었어요. 경로당의 젊은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실례합니다. 김만호 회장님 계신가요? 경로당이 조용해졌어요. 어르신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김만호 어르신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저를 찾으시나요? 네. 회장님, 저는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젊은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무슨 일로? 회사로 돌아오시라고. 김만호 어르신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말했잖아요. 더 이상 관심 없다고. 하지만 회장님 없이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단호한 말투였어요. 젊은 남자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가 나간 후 경로당이 조용했어요. 김만호 어르신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시끄럽게 해서. 박순덕 어르신이 물었어요. 후회 안 하세요? 그런 큰 회사를. 김만호 어르신이 주위를 둘러봤어요. 화투치고 떠드는 어르신들, 뜨개질하는 최봉순 할머니, 낡은 경로당의 모든 것이 보였습니다. 여기가 더 좋습니다. 진심이 담긴 말이었어요. 진짜요? 네. 진짜예요. 그날 저녁 김만호 어르신은 혼자 집에 앉아 과거를 생각했어요. 권력과 돈이 전부였던 그때,
가족과도 멀어지고 진짜 친구 하나 없었던 시절. 모든 게 허무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경로당 어르신들과 함께 웃고 떠들고, 때로는 걱정도 나누고, 그런 평범한 일상이 행복했습니다. 다음날 경로당에 또 손님이 왔어요. 이번엔 30대 여성이었습니다. 아버지, 김만호 어르신이 깜짝 놀랐어요. 딸이었습니다. 이영희, 아버지, 어떻게 이런 곳에? 딸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어르신들이 어색해했습니다. 김만호 어르신이 일어났어요. 밖에서 얘기하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세요. 회사도 엉망이고, 나는 여기가 좋다. 어떻게 이런 시골에서? 미영아, 김만호 어르신의 목소리가 조용했어요. 나는 이제 행복해. 딸이 놀랐어요. 행복하다고요? 그래, 진짜 행복해. 돈도 없고 권력도 없는데, 그래서 더 행복해. 딸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아버지 얼굴이 예전과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더 편안해 보였어요. 정말 돌아갈 생각 없으세요? 없다. 단호한 대답이었어요. 딸이 한참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가끔 안부라도 주세요. 고마워. 딸이 돌아간 후 김만호 어르신은 경로당으로 들어왔어요. 어르신들이 걱정스럽게 쳐다봤습니다. 괜찮으세요? 최봉순 할머니가 물었어요. 아, 네.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 보였어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어느새 겨울이 왔어요. 경로당에 난로가 피워졌습니다. 어르신들이 둘러앉아 따뜻하게 지냈어요. 김씨, 올해도 다 지나가네요. 박순덕 어르신이 말했어요. 그러게요. 빨라요. 김만호 어르신이 대답했습니다. 이제 말투도 많이 편해졌어요. 내년에도 여기 있을 거죠? 당연하죠. 김영철 어르신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우리 식구잖아요. 식구. 참 좋은 말이었어요. 최봉순 할머니가 뜨개질하며 말했어요. 김씨 덕분에 우리도 많이 배웠어요. 뭐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려. 김만호 어르신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배웠어요. 진짜 소중한 게 뭔지. 그날 저녁 김만호 어르신은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도 경로당에 갔다. 박 어르신이 화투에서 또 이겼다. 최 할머니가 손자 이야기를 했다. 모두들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다. 내일도 가야겠다. 짧은 일기였지만 행복이 담겨 있었어요. 며칠 후였어요. 수정이가 경로당에 찾아왔습니다. 아이 진우와 함께였어요. 어머니, 그리고 김 회장님. 수정이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회장님이라니. 그냥 할아버지라고 해. 김만호 어르신이 웃으며 말했어요. 진우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따뜻한 순간이었어요. 수정이가 말했어요. 회장님, 아니, 할아버지 덕분에 새 출발할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천만에. 잘 되어서 다행이야. 최봉순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우리 수정이가 이렇게 밝은 표정을 짓는 게 얼마만인지. 김만호 어르신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밤 김만호 어르신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경로당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다시 어르신들과 만날 거예요. 화투도 치고 차도 마시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평범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김만호 어르신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여러분, 김만호 어르신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진짜 소중한 것을 찾았습니다. 돈이나 권력이 아닌 진심으로 나눈 우정과 사랑이었어요. 경로당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엔 의심했지만 결국 마음을 열고 새 가족을 받아들였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작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기적들 말이에요. 오늘도 어디선가 새로운 만남과 우정이 시작되고 있을 거예요. 진짜 소중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바로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순간 그 따뜻함입니다.